2024년 봄,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그곳에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행복 슈퍼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삐걱거리는 유리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진열대. 하지만 이 허름한 슈퍼는 동네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다. 주인은 올해 55, 박순옥 사장이었다. 항상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순옥 아줌마라 불렀고, 그녀의 슈퍼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이웃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다. 아침 7시, 순옥은 어김없이 셔터를 올렸다. 형광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오래된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다. 그녀는 먼지를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아줌마, 우유 한 팩이요. 첫 손님은 학교 가는 길의 고등학생이었다. 순옥은 환한 미소로 우유를 건네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시험 잘 봐. 감사합니다. 학생이 나가고 곧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커피, 김밥, 삼각김밥. 바쁜 아침의 단골 메뉴들이었다. 순옥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계산을 하고 거스름 돈을 건네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조심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평범한 아침이었다. 30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조금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김대식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는 기사였다. 성실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아 늘 빠듯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대식은 슈퍼 안으로 들어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그는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 하나를 꺼내 들고 계산대로 왔다. 아줌마, 이거요. 순옥은 그의 표정을 살폈다. 30년간 사람들을 대하며 기른 직감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하고 느꼈다. 대식 씨, 요즘 힘드시죠? 대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유, 아줌마는 어떻게 다 아세요? 애 대학 등록금에, 집 월세에, 택시 해봤자 남는 게 없네요. 순옥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대식 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대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갑자기 무슨? 그냥 느낌이 그래요.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대식은 영문을 몰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하하, 그럼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아줌마. 대식은 슈퍼를 나섰다. 하지만 순옥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좋은 일이라. 그는 고개를 저으며 택시로 향했다. 그날 저녁, 대식은 퇴근길에 우연히 복권 판매점을 지나쳤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순옥의 말이 떠올랐다.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했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5장을 꺼냈다. 5,000원. 점심값도 아끼며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그는 로또 용지 한 장을 샀다. 숫자는 아무렇게나 찍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옥의 따뜻한 말에 대한 감사의 표시 같은 것이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대식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로또 추천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때 아내가 소파 틈새에서 로또 용지를 발견했다. 여보, 이거 뭐야? 로또 샀어? 아, 그냥. 그날 기분이 이상해서 아내는 장난삼아 TV 화면과 번호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여보, 이거 봐.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식은 대수롭지 않게 화면을 봤다가 눈이 커졌다. 6개의 번호가 모두 일치했다. 1등이었다. 당첨금은 23억 원. 대식의 손이 떨렸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용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여보, 이거 진짜야? 진짜인 것 같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고생만 하던 삶, 빚에 쪼들리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대식은 제일 먼저 행복슈퍼로 달려갔다. 순옥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다. 아줌마! 대식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순옥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식 씨, 무슨 일이세요? 아줌마, 진짜 말씀대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대식은 떨리는 손으로 당첨 용지를 보여줬다. 순옥의 눈이 커졌다. 이게 로또 1등이에요? 네, 23억이요. 아줌마가 그날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하셔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샀는데 정말 됐어요. 순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당첨 용지를 바라봤다. 그녀도 로또 1등 당첨자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 세상에, 정말 다행이네요. 대식 씨, 축하해요. 대식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전 로또 살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옥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대식 씨 복이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슈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반짝였다. 그날 저녁, 대식의 당첨 소식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순옥 아줌마가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했다며 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순옥에게 쏠리기 시작했다. 대식의 당첨 이후 행복슈퍼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손님이 늘어났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면서도 슬쩍슬쩍 순옥의 얼굴을 살폈다. 혹시 자신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순옥은 그 시선들을 느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건네고 인사를 나눴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자신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단골 손님인 이영이 40대 중반의 주부였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평범한 엄마였다. 늘 피곤한 얼굴로 슈퍼에 와서 장을 보곤 했다. 그날도 영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에 들어왔다. 라면, 우유, 과자, 아이들 간식거리를 담았다. 계산대에서 순옥이 물건을 찍는 동안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줌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큰애 학원비에, 둘째 학교 준비물에, 남편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요. 순옥은 영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거칠고 붉은 손.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영희 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영희는 쓸쓸히 웃었다. 아줌마, 저한테는 그런 행운 없어요. 전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순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슈퍼를 나섰지만 묘하게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저녁, 영희는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핸드백을 발견했다. 10년 전, 결혼 전에 쓰던 가방이었다. 추억 삼아 열어봤더니 안주머니에서 뭔가 나왔다. 오래된 복권 용지였다. 영희는 깜짝 놀랐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결혼 전 친구와 장난삼아 산 복권. 당첨 확인도 하지 않고 가방 속에 넣어둔 채 잊었던 것이다. 설마. 영희는 스마트폰으로 당첨 번호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다. 당첨 2등 5억 원.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믿을 수 없었다. 10년 동안 가방 속에 5억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오늘 순옥의 말을 들은 바로 그날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곧장 행복슈퍼로 달려갔다. 순옥은 평소처럼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줌마. 영희의 목소리에 순옥이 놀라 돌아봤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아줌마, 진짜 말씀대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복권 용지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순옥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다. 이게 복권 2등이에요? 네, 5억이요. 10년 동안 가방 속에 있었는데 아줌마가 어제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하셔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서 집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찾았어요.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고생, 빠듯했던 생활,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마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순옥은 영희를 꼭 안아주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 씨.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다. 영희의 소식도 금세 동네에 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순옥 아줌마가 또 마쳤대. 대식 씨에 이어 영희 씨까지. 혹시 아줌마한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세 번째 일이 일어났다. 단골 손님 정민수, 30대 초반의 백수였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 청년이었다. 늘 기죽어 있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다. 그날 민수는 컵라면을 사러 왔다. 계산을 하는데 순옥이 그의 어깨를 톡톡 쳤다. 민수 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민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아줌마, 저 같은 놈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분명 있을 거예요. 희망 가지세요. 순옥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슈퍼를 나섰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그날 오후, 민수는 오랜만에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동안 무수히 넣었던 입사 지원들. 모두 불합격이었기에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런데 그날, 한 통의 메일이 와 있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민수는 눈을 의심했다. 다시 읽어봤다. 분명 합격이었다. 그것도 대기업 계열사. 민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3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 합격. 다음 날, 민수도 행복슈퍼로 달려갔다. 순옥은 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민수 씨, 좋은 일 생겼죠? 아줌마,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합격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줌마 말씀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순옥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민수 씨 실력이에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세 번째 예언까지 맞아떨어지자 동네는 완전히 뒤집혔다. 행복슈퍼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서 순옥의 한마디를 기다렸다. 아줌마, 저한테도 좋은 말씀 해주세요. 아줌마, 제 운세 좀 봐주세요. 순옥은 당황스러웠다. 자신은 그저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을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졌다. 행복슈퍼 아줌마가 로또 당첨자 예언한대. 거기 가면 행운 받을 수 있대. 한 달 사이에 슈퍼 매출은 3배로 늘었다. 하지만 순옥은 점점 더 부담을 느꼈다. 사람들의 기대 어린 눈빛, 간절한 목소리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슈퍼 주인일 뿐인데 마치 기적을 행하는 사람처럼 떠받들어지는 것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순옥은 여전히 손님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그저 위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생겼다. 네 번째는 60대 할머니 김순자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손주들을 돌보며 사는 할머니였다. 늘 허리가 아프다며 슈퍼에 올 때마다 힘들어했다. 어느 날 순옥이 그녀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다행이지. 하지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었다. 그는 할머니를 미국으로 모시고 싶다고 했다. 영주권 수속도 거의 끝났다고 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쥔 채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함께 살자는 제안. 평생 꿈꾸던 일이었다. 다섯 번째는 40대 남자 박철수였다.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빚에 쪼들리던 사람이었다. 그는 슈퍼에서 소주를 사며 한숨을 쉬었다. 아저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순옥의 말에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줌마, 저한테 남은 건 빚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오래전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친구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동업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철수의 음식 솜씨를 믿고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를 만났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았다. 여섯 번째는 30대 여성 최은정이었다. 난임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슈퍼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며 눈물을 글썽였다. 은정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순옥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수없이 실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다. 임신이었다. 은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그 두 줄. 순옥의 말처럼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6명 모두 순옥의 말을 들은 후 좋은 일이 생겼다. 동네는 이제 완전히 들썩였다. 사람들은 행복슈퍼를 기적의 슈퍼라고 불렀고 순옥을 예언자라고 불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다. 동네 슈퍼 아줌마가 로또 당첨자 예언한다는데 진짜임? 거기 다녀왔는데 진짜 분위기 심상치 않음. 나도 가봐야겠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고 조회수는 수만을 넘어섰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MBS 지역 방송국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순옥은 난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추시는지. 순옥은 고민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다.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 싶었다. 자신은 예언자가 아니라 그저 이웃을 위로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촬영 당일 리포터와 카메라팀이 슈퍼로 왔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고 슈퍼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사장님, 어떻게 로또 당첨자를 맞추시는 건가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순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힘들어 보이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좋은 일 생길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6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건 그분들의 복이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리포터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지만 순옥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뿐이라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겸손하시다. 진짜 좋은 분 같아. 나도 가서 복 받고 싶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방송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행복슈퍼 앞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방송 이후 순옥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7시에 슈퍼문을 열면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서 있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옥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온 것이었다. 아줌마, 저 좀 봐주세요. 아줌마, 좋은 말씀 한마디만요. 제발 저한테도 행운을 주세요. 순옥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대하느라 녹초가 되었다. 밥 먹을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다. 손님들은 끝없이 밀려들었고 그들의 간절한 눈빛은 순옥을 압도했다. 그럼에도 순옥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대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갔다. 아줌마가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해주네. 역시 나 같은 놈은 복도 없나 봐. 순옥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7번째 일이 일어났다. 50대 여성 한미숙이 슈퍼에 들어왔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을 잃고 전세 사기까지 당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사람이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아줌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순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미숙 씨, 오늘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저한텐 그런 행운 없어요. 전 이미 모든 걸 잃었... 아니에요.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순옥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미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동료는 미숙의 처지를 듣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미숙아,
내 능력 내가 잘 알잖아. 우리 회사 딱 너 같은 사람 필요해. 미숙은 믿을 수 없었다. 막막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손을 내미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내일 당장 나와. 미숙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의 말대로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다음 날 미숙은 행복슈퍼로 달려가 순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은 환호했다. 역시 아줌마다. 7번째 기적이다. 아줌마는 정말 신통력이 있어. 순옥은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다. 그날 저녁 한 유명 유튜버가 슈퍼를 찾아왔다. 구독자 100만이 넘는 인플루언서였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적을 찾아서 채널 운영하는 최준석이라고 해요. 혹시 촬영 괜찮을까요? 순옥은 난감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미 슈퍼 밖에는 수십 명이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튜버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사장님, 정말 7명의 로또 당첨자를 예언하신 거 맞나요?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라 하지만 모두 당첨되지 않았나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냥 위로의 말을 드렸을 뿐이에요. 유튜버는 흥분한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전설의 행복슈퍼입니다. 7명의 당첨자를 배출한 기적의 장소죠. 영상은 다음날 올라갔고 조회수는 하루 만에 5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폭발했다. 나도 가야겠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줌마 대박.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슈퍼 앞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경찰이 출동해 교통정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 순옥은 감당할 수 없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이 밀려드는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눈빛, 요구, 기대. 모든 것이 순옥을 짓눌렀다. 어느 날 밤, 순옥은 슈퍼 문을 닫고 혼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녀는 3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처럼 떠받들었고 슈퍼는 성지처럼 변했다. 순옥은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이 언젠가 무너질 것 같았다. 7번째 기적 이후 행복슈퍼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슈퍼 앞 골목은 주차장처럼 변했다. 동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순옥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방송국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신문에도 기사가 났다. 기적의 슈퍼 아줌마 7명 당첨 예언, 로또 예언자, 그녀의 정체는? 순옥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은 더 커졌다. 그러던 중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것이다. 행복 슈퍼 아줌마. 혹시 사기 아닌가요? 글쓴이는 이렇게 주장했다. 생각해보세요. 7명이 연달아 당첨. 이게 말이 되나요? 혹시 아줌마가 당첨자들과 짜고 치는 거 아닌가요? 유명해지려고 만든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다. 그럴 리가 없죠. 아줌마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아니, 일리 있는 말이야. 너무 우연히 겹친 것 같긴 해.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의혹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처음에는 순옥을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들도 하나둘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사기인가? 당첨자들이 다 아는 사이였던 거 아니야? 순옥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다. 자신은 그저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을 뿐인데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며칠 후, 한 탐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슈퍼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KBS 탐사보도팀입니다. 사실 확인차 왔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사실 확인이요? 7명의 당첨자가 모두 사실인지, 그리고 사장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위로의 말을 했을 뿐이에요. 제작진은 일주일 동안 취재를 했다. 7명의 당첨자를 모두 만나 인터뷰했고 그들과 순옥의 관계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7명은 모두 순옥과 아무런 사적 관계가 없었다. 그저 동네 슈퍼의 단골 손님일 뿐이었다.
당첨도 모두 사실이었고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제작진은 방송에서 이렇게 결론지었다. 박순옥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우연히도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의혹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다. 그날 밤 순옥은 슈퍼 안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그녀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다음 날 첫 번째 당첨자 김대식이 슈퍼를 찾아왔다. 그는 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 많던데.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대식 씨. 그냥 조금 힘들 뿐이에요. 아줌마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절대 아줌마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식의 진심 어린 말에 순옥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대식 씨. 그날 오후 7명의 당첨자가 모두 슈퍼로 찾아왔다. 그들은 순옥을 위로하고 감사를 표했다. 아줌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해졌어요. 아줌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증명할게요. 순옥은 그들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자신의 작은 선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순옥은 결심했다. 진실을 밝히기로. 순옥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진실을 밝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내야 할까? 하지만 매일 몰려드는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눈빛,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보며 순옥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어느 날 순옥은 슈퍼 앞에 공지를 붙였다. 내일 오후 2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지를 본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지? 혹시 더 큰 예언이라도 하시려나? 다음 날 오후 2시 슈퍼 앞에는 수백 명이 모였다. 방송국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었다. 모두가 순옥의 입을 주시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초능력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어요.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순옥은 말을 이었다. 제가 한 말은 그저 위로였어요. 힘들어 보이는 분들께 좋은 일 생길 거라고 말씀드린 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셨으면 해서였어요. 그럼 당첨은요? 7명이나 연달아 당첨됐잖아요. 누군가 소리쳤다. 순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건 정말 우연이에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이들은 분노했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속이려 한 적 없어요. 그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첫 번째 당첨자 김대식이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잠깐만요.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대식은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줌마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아줌마 말씀 듣고 로또를 샀고 당첨됐어요. 그게 우연이든 뭐든 아줌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두 번째 당첨자 이영희도 나섰다. 맞아요. 저도 아줌마 말씀 듣고 집 정리를 했고 그래서 복권을 찾았어요.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 복권을 못 찾았을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7명의 당첨자가 모두 앞으로 나와 순옥을 옹호했다. 아줌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당첨자들의 진심 어린 말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다. 순자 할머니였다. 여러분, 저는 아줌마 덕분에 아들을 만나게 됐어요. 10년 만에요. 그게 아줌마의 예언 덕분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줌마는 진심으로 우리를 걱정해 주셨다는 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위로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그걸 주셨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박철수가 나서서 말했다. 맞아요. 저도 아줌마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기적인지 우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줌마가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순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마침내 수백 명 모두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동네 전체를 울렸다. 그날 이후 행복 슈퍼를 찾는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예언을 듣기 위해 오던 사람들은 떠났다. 하지만 진정으로 순옥의 따뜻함을 느낀 사람들은 남았다. 슈퍼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갔다. 진실을 밝힌 후 한 달이 지났다. 행복 슈퍼는 다시 조용해졌다. 전국에서 몰려들던 인파는 사라졌고 방송 카메라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순옥에 대한 글은 점점 줄어들었다. 어떤 이들은 실망했다. 역시 사기였네. 기적 같은 건 없어. 하지만 어떤 이들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줌마의 진심이 중요한 거였네. 위로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순옥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 7시에 슈퍼문을 열고 동네 사람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았다. 30년간 해온 일상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순옥을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그저 슈퍼 아줌마였다면 이제는 따뜻한 이웃이었다. 물건을 사러 오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아줌마, 요즘 애 때문에 고민이에요. 아줌마,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아줌마,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순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예언이 아니라 위로였다. 하지만 그 위로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슈퍼에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아줌마, 저 정말 힘들어요.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순옥은 놀라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무슨 일이에요? 저 취업 준비한 지 3년이 됐는데 계속 떨어져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저 자신이 한심하고. 순옥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미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 힘든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순옥은 예전처럼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녀의 노력을 격려했다.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조금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슈퍼를 나섰다. 순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좋은 일이 생기길. 한 달 후, 그 여성이 다시 슈퍼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줌마, 취업됐어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축하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줌마 말씀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됐어요. 순옥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이 잘한 거예요. 축하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순옥의 위로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하나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 건강을 회복한 사람, 가족과 화해한 사람. 그들은 모두 순옥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노력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7명의 당첨자가 모두 슈퍼로 찾아왔다. 그들은 순옥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아줌마, 감사 파티예요.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케이크와 꽃, 그리고 감사 편지들이 있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봤다. 대식이 말했다. 아줌마, 저희는 아줌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게 예언이든 우연이든 중요한 건 아줌마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영희가 이어받았다. 맞아요. 아줌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줌마, 우리는 아줌마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줌마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순옥은 그들을 하나하나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순옥은 슈퍼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순옥은 깨달았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은 없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행복 슈퍼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슈퍼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곳. 순옥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슈퍼에 들어왔다.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물건을 사지도 않고 그냥 슈퍼 안을 서성였다. 순옥은 그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 손님,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아, 아니에요. 그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순옥은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남자는 순옥을 바라봤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저 정말 힘들어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아내는 떠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순옥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재빨리 슈퍼 문을 닫고, 남자를 의자에 앉혔다.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사업 실패, 빚, 이혼, 우울증,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순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아줌마,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순옥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하루만 견디세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숨만 쉬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있어요. 당신이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순옥은 그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리고 함께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남자는 그날 밤 슈퍼에서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순옥에게 인사를 했다. 아줌마, 어젯밤 감사했어요.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언제든 힘들면 오세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 후로 남자는 매일 슈퍼에 들렀다. 물건을 사거나 그냥 순옥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순옥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변화를 지켜봤다. 한 달 후, 남자는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다. 아줌마, 저 작은 일자리 구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아직 빚은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 갚아나가려고요. 아줌마 말씀대로 하루하루 견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순옥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3개월 후, 남자는 슈퍼에 와서 큰절을 했다. 아줌마, 저 빚 절반 갚았어요. 그리고 새 직장도 구했어요. 정규직이에요. 순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아줌마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순옥은 그를 꼭 안아주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순옥의 슈퍼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곳이 되었다.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순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로또 당첨 같은 극적인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소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꾸는 사람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 순옥은 깨달았다. 진짜 기적은 로또 당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큰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순옥은 슈퍼 문을 닫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작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6개월이 지났다. 행복 슈퍼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로또 예언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터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슈퍼를 찾아왔다. 거기 가면 아줌마가 이야기 들어주신대. 힘들 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대. 슈퍼는 늘 사람들로 붐볐지만 예전처럼 혼잡하지는 않았다.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만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8번째 좋은 일이었다. 한 젊은 엄마가 슈퍼에 들어왔다.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슈퍼를 자주 찾았는데 아이의 병 때문에 괴로워하던 사람이었다. 아줌마, 우리 애가 희귀병이래요. 치료비도 엄청나고. 순옥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 하지만 좋은 일 생길 거예요 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힘내세요. 당신은 훌륭한 엄마예요. 아이도 당신을 느낄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그 엄마가 화난 얼굴로 슈퍼에 들어왔다. 아줌마,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외국에서 새 치료법이 개발됐대요. 우리 애 병을 치료할 수 있대요. 그리고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돼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대요. 순옥은 깜짝 놀라며 그녀를 껴안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아줌마가 제게 힘이 됐어요. 아줌마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알게 됐어요. 이 소식은 다시 인터넷에 퍼졌다. 행복 슈퍼 아줌마. 8번째 기적. 아이의 희귀병 치료 기적. 댓글은 다시 폭발했다. 역시 아줌마는 뭔가 있어.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다시 가봐야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은 로또 당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를 원했다. 다음 날 또 많은 사람들이 슈퍼를 찾았다. 하지만 순옥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샀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순옥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따뜻하게 대했다. 그날 저녁 한 방송국 PD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다큐멘터리 촬영 가능할까요? 로또 예언이 아니라 사장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순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냥 이웃을 위로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PD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담고 싶은 이야기예요. 한 달간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는 순옥의 일상을 담았다. 아침 일찍 슈퍼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 문을 닫는 모습.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순옥이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진심 어린 눈빛,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촬영 중 PD는 순옥에게 물었다. 사장님, 어떻게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나요? 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좋아서요.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서요. 그럼 로또 당첨 예언 소동 때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일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건 로또 당첨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라는 거요. 사장님은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8명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순옥은 미소 지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제 말을 듣고 스스로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작은 씨앗이 되었을 뿐 꽃을 피운 건 그분들 자신이에요.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촬영을 계속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되었다. 제목은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행복슈퍼 박순옥의 30년.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예전처럼 센세이셔널한 반응은 아니었다.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짜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위로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순옥 아줌마 같은 이웃이 있다는 게 행복이다. 방송 후 순옥에게 수많은 편지가 왔다. 아줌마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옥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1년이 지났다. 행복슈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순옥은 여전히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7시에 문을 닫았다. 31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변했다. 슈퍼는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마음의 집이 되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는 곳,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러 오는 곳. 순옥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어느 봄날, 첫 번째 당첨자 김대식이 슈퍼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줌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한대요. 순옥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축하했다. 정말 잘 됐네요. 축하해요. 아줌마, 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그때 로또 당첨 안 됐으면 딸 대학도 못 보냈을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대식 씨가 잘 키우신 거예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대식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 아줌마는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두 번째 당첨자 이영희도 찾아왔다. 아줌마, 저희 큰애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요. 잘했네요. 아줌마 덕분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좋은 교육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당첨자들이 하나씩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공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노력이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8명의 당첨자가 모두 슈퍼로 모였다. 그들은 순옥을 위한 감사 파티를 준비했다. 아줌마, 저희 모두 모였어요. 1년 전 그날을 기념하는 파티예요. 순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들을 바라봤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했다. 파티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대식은 말했다. 아줌마, 전 로또에 당첨된 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행운은 아줌마를 만난 거였어요. 영희가 이었다. 맞아요. 돈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지만 아줌마가 주신 위로와 희망은 평생 남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아줌마, 아줌마는 저희에게 가족 같은 분이에요.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순옥은 그들을 하나하나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순옥은 슈퍼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옥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로또 예언 소동, 사람들의 오해, 진실 고백, 그리고 진짜 기적.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자신의 작은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순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행운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인연이구나.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어김없이 7시에 슈퍼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동네 고등학생이었다. 아줌마, 우유 한 팩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시험 잘 봐. 감사합니다. 학생이 나가고 곧 출근길 직장인들이 들어왔다. 순옥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31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순옥은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큰 돈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슈퍼문 앞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선물한 것이었다. 진짜 행운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행복슈퍼 박순옥. 순옥은 그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로 돌아갔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슈퍼의 하루는 그렇게 계속되었다.